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초창기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짧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게 임플란트가 제자리를 잡느냐 하는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 기간이 있고 또 한 5년 기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더 긴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치아와 사이에 처음에는 음식물이 끼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임플란트 심어놓은 보철 사이에 보통은 6개월, 1년, 2, 3년 지나면서 거기 틈새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끼입니다. 그 관리들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임플란트 보철, 치아까지도 좀 오래오래 쓸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치아들이 임플란트 보철만큼이나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잘 관리되면 좋지만 이 치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다시 그 사이를 때우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보철을 새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거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들에 대해서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도 하고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씹는 또 교합에 대한 체크들도 임플란트와 다른 치아들을 체크를 잘 해가지고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 이처럼 그냥 놔두고 던져버리고 60대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살아버리면 안 되고, 50대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다른 이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임플란트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꾸준히 내가 관리를 하면서, 특별히 요즘은 치과 엑스레이 장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또 그 상태가 어떤지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체크업을 하고 관리를 하면 또 그 이후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문제에 따라서 대처해주면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 자연치를 가져도 50대 중후반에 전체적으로 이가 다 무너져 오는 경우의 환자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볼 때 그러면 내 자연치를 가지고도 내 입안에서 구강 상태에서 40대 후반 50대에서 이가 다 무너진다 할 것 같으면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버틸 것인가. 물론 50대 임플란트 수술을 저한테 받고 20년이 넘게 70이 넘어서까지도 그대로 이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는 잇몸 구강 상태가 어땠는지 막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임플란트가 들어가 난 이후에 검진 받으러 올 때마다 체크업을 해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본인도 칫솔질이나 그다음에 아쿠아핑 물청소하는 걸 열심히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검진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준다면 60대 아니 그 이상도 아마 쓸 수 있는 방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다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다른 우리의 내장기의 그런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다 했을 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죠. 뭔가 조금 불안하다, 뭔가 조금 안 좋다 할 때 검사를 해서 1기나 2기를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한데 배가 아파요 이렇게 가서 검사를 해봤을 때 대장암 사기다 이래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처럼 임플란트 다른 치아 관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조그마한 충치가 생기고 풍치가 생겨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식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를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1cm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끝에 최종적으로 0.5mm, 1mm의 뼈가 임플란트를 잡아줘도 환자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경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뭔가 끼이는 느낌이 있다.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 치실을 썼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끼인다.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와 주위에 있는 치아들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잇몸에서 장치질을 하는 중에 뭔가 모르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게 또 피가 나는 현상이 있다. 조금 더 심하게 진행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는 게 좋고, 진짜 안 좋은 상태인데 임플란트 보철해 놓은 것이 흔들린다 이러면 그거는 또 수명을 다 한 거라 못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고, 양치질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 아쿠아픽 물 청소하는 걸로 해서 물을 쏴서 청소를 해보면 치과에 와서 청소를 하면서 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바람이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는지 임플란트가 안정한지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오게 되면 요즘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수명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임플란트가 끝나고 보철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환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알아서 시행해주면 충분히 오래오래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또 더 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또 답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련씨 주의사항.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컷 해낼 수 있으니까. 알았어. 그쵸. 네. 길게 쭉 안 꺾고 그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할게. 아니 그러면은 그 내용 들어가니까 그 질문에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그리고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찹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오미크론 시대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니 오늘 이제 뭐 하셔서 얘기할 건지 얘기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